길을 갈 때 지도가 없으면 길을 못 가지 않냐. 지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지도가 유전자 분석 검사다. 실제로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NGS를 일찍 해서 표적 유전자를 일찍 찾을수록 생존 성적이 훨씬 길다. 이런 데이터는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대장암을 진료하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폐암을 주로 보고 있는 윤신교입니다. 오늘은 저희 폐암 환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모아서 우리 윤신교 교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폐암이 요새 새로 나오는 신약도 많고 진단 방법도 여러 가지 달라지고 또 점점 복잡해지고 사실 저도 이제는 잘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윤신교 교수님께 많이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또 있고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담당 의사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게 뭐지? 이렇게 좀 당황하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빨리빨리 검사하라 그러니까 물어볼 시간은 없고 의문을 많이 가진 채로 검사비는 또 비싸고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나?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폐암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 그리고 약에 잘 맞는 유전자가 나한테도 정말 있는지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폐암에서 유전자 분석은 사실 이제는 진단과 동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검사인데 비용도 한 80여만 원 정도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50% 나라에서 대주는 게 있기는 있지만 환자 본인 부담 금액도 크고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적게는 3주, 길게는 6주까지도 이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가 1년 같으신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3주를 더 기다리자 그러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 기다려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표적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표적 유전자가 있으면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습니다. 표적 유전자가 없으면 표적 항암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몇 퍼센트의 확률로 내가 표적 유전자가 있을 수가 있느냐? 50%예요. 2명 중에 1명이죠. 표적 유전자가 있으면 표적 항암제 쓸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표적 항암제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먹는 약으로 대부분의 표적 항암제 먹는 약이거든요. 머리 빠지고 울렁거리고 이런 거 없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 50%라면 2, 3주를 기다리고 8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저는 사실 그렇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긴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모두 자세히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잘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길을 갈 때 지도가 없으면 길을 못 가지 않냐. 지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지도가 유전자 분석 검사다. 그러면 표적 유전자가 얼마나 많냐. 9가지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유전자가 무엇인지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9가지를 모두 다 NGS라는 방법으로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따라서는 1차 검사 결과, 2차 검사 결과 해가지고 가장 흔한 EGFR, ALK, ROS1 같은 흔한 유전자를 먼저 따로 검사를 하고 이게 안 나오는 경우에 NGS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NGS라는 검사는 300가지가 넘는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300가지 안에 EGFR도 있고 ALK도 있고 ROS1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하는 방법이 NGS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대부분 환자들을 처음부터 NGS 검사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전 세계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에도 사실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폐암이라는 게 이제 다 한 가지 암은 아니고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소세포 폐암이 있는데요.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선암이 있고 이제 편평상피암이 있죠. 소세포 폐암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편평상피암 같은 경우에는 표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NGS의 중요도를 비소세포 폐암의 선암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중에 편평상피암 그 중에서 이제 담배를 태우지 않으신 분들을 좀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표적 유전자가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NGS를 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마음이 많이 급하실 텐데요. 사실 그럼요. 진단을 받으면은 네. 그러면은 일단 치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나중에 받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쓰면은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이미 4-5가지의 항암제를 모두 써서 부작용도 많이 왔고 환자는 체력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NGS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표적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환자는 더 이상은 약을 먹기가 참 어려운 상황까지도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상황에서 환자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썼죠. 썼는데 잘 듣지 않았고 환자는 그거를 드시는 것조차도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약을 진단받고 처음 체력이 많이 소진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네네. 있는 그런 효과보다는 효과를 많이 덜 보던 그런 케이스를 네. 경험을 했었었고요. 실제로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NGS를 일찍 해서 표적 유전자를 일찍 찾을수록 생존 성적이 훨씬 길다 이런 데이터는 많아요. 그래서 NGS라는 검사는 그냥 검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해서 표적 유전자를 찾고 치료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생존율 향상과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는 검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NGS의 의미는 9가지 표적 유전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후보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창 약이 개발되고 있는 그 유전자들을 미리 확인을 해서 그런 환자분들께 이제 신약 임상 연구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제 NGS를 해서 검사 결과 확인하는 거랑은 달리 바로 연구 참여의 기회를 드릴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아주 의미가 있는 네.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NGS 또 하면 안 될까요? 이전에 안 나왔었는데 이런 질문도 네. 사실은 많이들 네, 하세요. 맞아요. 왜냐면 없는 걸 어떻게 조금 있게 만들어 보고 싶은 네네. 마음을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용되어 있는, 승인되어 있는 국내 NGS에서 만일 표적 유전자를 못 찾았다면 재차 다른 검사를 해서 찾기는 사실은 참 어렵다.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표적 유전자가 없는 폐암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내가 없는 거를 있게 만들기 어려워. 아까 네, 50%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없으면 없다라는 걸 아는 자체도 의미가 네. 있습니다. 없으면 또 다른 치료 방법이 또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번 재차 같은 검사를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NGS를 하는 게 참 좋다라는 건 아는데 사실 NGS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종양 조직을 얻어서 그 종양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고 추출된 DNA나 RNA에서 표적 유전자를 추출해내는 아주 복잡 다단한 검사 과정들을 거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이 있어야 해요. 조직이 있어도 DNA나 RNA가 충분치 못해서 이제 검사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미 진단을 하느라 이미 조직이 모두 다 소진이 맞아요. 되었고 재차 조직 검사를 하려니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조직을 폐암 얻기가 환자들은 특히 어렵죠. 조직 얻기가 좀 어렵죠. 맞아요. 네. 폐에서 조직을 얻으려면 정말 바늘 안에 있는 정말 실 같은, 실지렁이 같은 그런 조직을 네. 얻게 되거든요. 네. 조직 얻는 과정 중에 이제 기흉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맞아요. 합병증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혈액으로 유전자 분석을, 조직으로 하는 유전자 분석을 대신하기도 혈액으로 유전자 분석하는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는데요. 장점은 빨라요. 제가 진료 보고 혈액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하면 그날 체열을 하면 모든 검사는 끝이 납니다. 아주 빠르고 간편하지요. 비교적 정확합니다. 조직과의 일치도가 한 80% 정도로 정확하고 간편하죠. 그래서 추가로 조직 검사해서 입원하고 하는 거 없이 체열로 이제 끝이 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엔 이제 표적 항암제를 쓰고 나서 내성 유전자 찾는 경우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표적 유전자 쓰고 나면 커져 있던 덩어리가 많이 찌그러들어서 조직 검사하기가 난이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뭐 조직을 얻을 수 있는 데가 뇌 이런 데밖에 없으면 네, 사실 네. 내성 유전자 알자고 네. 뇌를 조직 검사하는 네. 경우는 비교적 드물죠. 예,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피로 유전자 검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직 검사를 굳이 안 하고 네. 피로만 검사해도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아직까지는. 네, 국내에 상용화된 검사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저희가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가던트라는 검사도 있을 수 있고 파운데이션이라는 검사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피로 하는 유전자 분석 가던트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비용이 아주 비쌉니다. 고가의 네. 검사라 한 40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아니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물론 치료로 이어질 네. 수 있지만 검사를 위해서 아주 고비용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진료실에서 바로 그 자리에 결정하기 쉽지 않으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검사하면 간편하고 또 2주 만에 결과가 보고된다라는 상당히 장점도 빠르네요.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제한된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우리가 치료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약을 결정할 때 또 중요한 검사인데요. 폐암 환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PD-L1, 네. PD-L1 검사도 또 필요하다고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PD-L1의 의미, PD-L1이 뭔지, 어떻게 검사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PD-L1, 환자분들께는 제가 면역 지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의 의미를 그래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 너무 기쁩니다.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PD-L1 면역 지표는요, 표적 유전자가 없는 환자에게 주로는 의미가 있어요. 예, 표적 유전자가 있으면 그 표적의 지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표적 유전자가 없다고 실망할 것은 아닌 것이 PD-L1에 따라서 우리가 면역 항암제의 반응을 예측할 수도 있고 면역 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해서 써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폐암에서는 꼭 표적 유전자가 없다고 해서 아주 실망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요즘 환자분들은 의무 기록도 많이 복사를 해서 가시고 그거를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복사를 해가면 마치 암호 같잖아요. 무슨 숫자를 읽어야 될지 어디가 나에 해당하는 지표인지를 알기가 좀 어렵죠. PD-L1 면역 지표를 볼 때는 22, C하고 3 이라는 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2C3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 PD-L1은 두 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머리 염색할 때 염색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염색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항체인데요. 22C3의 PD-L1의 의미는 면역 항암제랑 세포독성 항암제 병용 치료를 할 때 22C3는 예측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PD-L1의 22C3 발현율이 0%라고 해도 사실 면역항암제를 못 쓰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발현율, 면역 지표가 낮기 때문에 면역항암제에 대한 반응률 내지는 반응 유지 기간, 생존 성적 면에서 아무래도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표준 치료의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항암제 병용도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22C3를 보니까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이다. 간혹 이제 100%다. 이러면 면역항암제 아주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 50% 이상인데 환자가 고령이다. 80세가 넘었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썼을 때 잘 못 견디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게다가 특히 서남이 아니라 편평상피암이다. 이런 경우에는 키트루다 단독 치료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중에는 PD-L1이 90%였고 연세가 90세가 넘으셨고 사실 맨 처음에는 항암제를 해야 할까도 보호자분이랑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폐암 자체가 환자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뭐 통증도 있고 해서 키트루다 단독 치료를 했었는데 그 환자분 지금 1년 반 넘게 비교적 통증도 없어지고 아주 잘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생활을 하고 있겠네요. 계십니다. 그래서 PD-L1이 높으면 면역항암제에 대한 반응률이 좋을 수 있다. 특히 50% 이상이면 고령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세포독성 항암제 아니라 단독 치료, 면역항암제 단독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PD-L1 면역 지표의 염색약 종류가 22C3인 경우에는 1차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혹 보면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두 가지 약으로 염색을 해요. SP263 이제 다른 종류의 염색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SP263 같은 경우에는 폐암을 다 절제를 하고 수술을 다 했어요. 했을 때 기수가 2기가 나왔어요. 내지는 3기가 나왔어요. 했을 때는 재발 예방 항암 치료를 모두 다 하고 나서 이 SP263이 50%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재발 예방 목적으로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면역항암제를 1년 동안 추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아직은 급여는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 5년 생존율 면에서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SP263은 수술 후에 특히 기수가 2, 3기인 환자들에게서 50%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추가 치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SP263이 의미를 가지는 임상적인 상황은 3기인데 조금 진행이 되어서 수술을 못했어요. 그러면 수술 대신해서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한 4, 5년 전만 해도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치료가 종료되고 계속 정기적으로 재발 여부를 보기만 했는데 SP263이 1% 이상인 경우에는 3기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모두 다 종료하고 임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면역항암제를 1년간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에서 60% 정도의 완치를 바라보고 치료를 할
할 수 있기 때문에 3기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환자들에게서 아주 좋은 예후의 개선을 가지게 된 무기가 네. 임핀지인데 네네네. 나라에서 또 SP263의 1%를 기준으로 급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3기 환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치료의 기회의 기준이 되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으로 치료하려면은 이 검사 꼭 해야 되겠네요. 네, 그죠? 꼭 해야 되고 네네.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러 조직을 이걸 위해서 한 번 더 조직 검사를 하기도 네. 합니다. 이거는 네. 혈액으로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이거는 혈액으로 네. 검사하기는 어렵고 조직을 꼭 이제 얻어서 염색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폐암에서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 그리고 PD-L1이라는 면역 지표 검사 같이 이제 알아봤고요.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치료를 결정하시고 환자분들께 가장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